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유튜브를 통해 사연 콘텐츠를 보는 걸 보고 무슨 이런 걸 보냐며 핀잔을 준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열혈 시청자가 되어 이곳에 글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가장 공감되었던 사연은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닌 걸 붙들고 있어봤자 나아지는 건 없다며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였죠. 그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아픔을 가슴에 품고만 살다 결국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아들 생각에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제 가정 지키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살았는데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게 비수를 꽂을 수가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골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으로는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이혼을 앞둔 아내가 있네요. 아내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저를 만났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예기치 않게 헤어지고 난 후 힘들어하던 제게 다가와 위로해주던 예쁜 여대생.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희 인연의 시작도 술이라는 게 참 인생이 웃긴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결혼 10년 정도까지는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제 삶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구석을 정리하다 아내와 한바탕 한 후 잠이 드는 게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 된 지 오래라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도 수차례.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내가 술에 의존하게 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내는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가던 간호사였는데 10년 전쯤 자신의 실수로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후 그 트라우마에 일도 그만두고 매일을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이 너무나 바빠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해 우울증까지 겪게 된 거였죠. 그 당시 아내를 잘 챙겨주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그 사고 수습하느라 그나마 집 한 채 있던 것도 팔아먹고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걸요. 저도 너무 속이 상해 한동안은 아내를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나.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어도 지금쯤 어린이집도 가고 막 뛰어다닐 텐데. 나 때문에. 언제까지 그애 타령하고 있을 건데? 내가 걔 부모한테 준 합의금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그냥 아기잖아. 당신이 일부러 그랬어? 실수였잖아. 실수한 거고 내가 그 아이 목숨값 줬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내 모습을 좀 봐. 남의 자식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꼴 좀 보란 말이야. 저는 그동안 혼자 벌어서 아들 공부시키고 살림까지 하느라 뼈가 녹을 지경에 자기가 낸 사고 수습해주고 돈 벌어다 갖다 바치고 아들까지 제가 거의 다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집안에 틀어박혀 술이나 마시고 있었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 넘어지는 바람에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온 집안은 난장판에 아들은 과자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다 TV를 보며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욕실 타일은 다 깨져 있고 그릇도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아들이 밟기라도 할까봐 겁이나 아내를 병원에 보내고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하고 깨진 조각들을 치우는 것도 거의 일상이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진 걸 제가 밀었다고 오해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술이 깬 이후에는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기에 애먼 경찰들만 고생을 할 뿐이었죠. 착한 우리 아들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지만 엄마의 방황이 길어지자 눈물을 흘리며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빠,
왜 엄마는 맨날 술만 마셔요? 밥도 안 주고 맨날 과자만 사 먹으래요. 아빠한테 소리만 지르고 무섭고 싫어요. 승훈아, 우리 승훈이 씩씩한 남자지?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에 멍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승훈이랑 아빠가 엄마 빨리 낳으시라고 기도할까? 아들의 눈물에도 아내는 나아진 게 없었고 급기야는 동네 아줌마들과 매일같이 술을 마시러 다니다 다른 집에까지 분란을 만들어 그 집 남편들이 저를 쫓아와 항의하기도 했어요. 술을 살 돈을 안 주면 뭐하나요? 애들 저금통까지 탈탈 털어 술을 사 마시기도 하고 동네 슈퍼마다 외상값이 줄줄이인데 화를 내고 윽박질러 보면 뭐하나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멀쩡한 나를 환자 취급해? 하며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어 제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는걸요. 밤이면 아내의 토하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기대도 소용없었고 갈수록 술버릇이 고약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도 일단 술 한잔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다 그곳이 어디건 누구 앞에서건 뻗어 잠이 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면 전 아내를 들쳐업고 집에 오거나 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게 거의 일상이 되었고요. 잠에서 깨면 또 한 잔 더를 외칩니다. 제가 화를 조금이라도 내거나 인상이라도 쓰면 자기가 언제 잤느냐면서 왜 화를 내냐며 달려들어 제 얼굴이나 목덜미를 사정없이 핥히기도 하고요. 갈수록 히스테릭해지고 폭력적이 되어가는데 덕분에 저는 한여름에도 목을 거의 덮는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남 부끄러워 병원은커녕 재생밴드를 사느라 용돈을 거의 다 쓰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제 동창들끼리 은사님을 모시고 부부동반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려도 듣지를 않더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창들과 고등학교 은사님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인사불성이 되어 잠이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 이제 여기 문 닫는데 언제까지 잘 거야? 응? 다른 사람들 어디 갔어? 이제 딱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정신 좀 차려 제발.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자는 사이에 사람들 다 가고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난 줄 알아?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를 몰라. 내가 언제 잤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주정뱅이를 보여? 내가 나를 이렇게 항상 무시하니까 내가 술을 먹는 거야. 설사 내가 잠들었어도 깨우면 되지. 가만 놔두니까 내가 꼭 이상한 사람인 것 같잖아. 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라고. 알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지요. 사실 신혼 때 제가 결혼 전 만났던 여자에게 받은 편지며 선물들을 보관하다가 들킨 적이 있긴 해요. 결혼 후에 그 여자가 저희 집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한동안 계속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었지만 전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아내에게 호준 씨가 사랑하는 건 얘가 아니고 바로 나야. 호준 씨가 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나한테 죽을 때까지 사랑한 여자는 나뿐이라고 했어. 언젠간 너 버리고 나한테 올 거야. 내 남편은 원래 내 거라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에 제가 전화기를 빼앗아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 후로는 아예 연을 끊고 지냈었거든요. 아내는 그 얘기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그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볶아대기에 나중에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만 좀 해 제발. 나 이제 그 사람 얼굴도 생각 안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런 사람이 그 여자가 준 편지며 선물이면 그렇게 고이 모셔다 놨니? 전 여자친구 선물을 신혼집에다 들여놓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내가 이우진 씨의 와이프가 맞긴 해? 껍데기랑 사는 게 아니고? 말을 말아. 이제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나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신혼 초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한 번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긴 합니다. 노인네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자기 딸 죽는다고 애원하시기에 매몰차게 보내기가 어려워 저녁 한 끼 대접해드린 게 전부인데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아내는 그 얘기 또한 20년째 하고 있고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나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한테 연락해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아내뿐이라고 다시 말할까요? 이제는 집착을 넘어 병 쪽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의부증까지. 저도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지만 꾹 참았고 제가 잘하면 더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 먹거나 다른 사람하고 먹지 말고 나랑만 술 마시자며 매일같이 안주를 준비해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죠. 아예 끊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마시는 양을 정해서 다 먹고 잠이 들면 어느새 깨어나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들 녀석의 눈에 띄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들 학교 가냐며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가는데 친구들 보기 부끄러웠던 아들 녀석은 우리 엄마 아니라며 도망쳐버렸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아들을 찾아다니다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들이 제대로 살아가질 못할 것 같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어요. 처음엔 자기를 정신질환자 취급하냐며 길길이 날뛰던 아내가 아들 이야기를 하니 어렵게 동의하더군요. 여보, 제발 우리 같이 좀 살자. 어? 자기야, 승훈이 엄마, 우리 치료받자. 당신 아픈 거야. 알잖아. 고칠 수 있어. 병원 가서 치료받자. 뭐? 정신병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정신병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야 돼. 멀쩡한 마누라 정신병원에 쳐놓고 왜? 첫사랑이랑 새살림 차리시게?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럼 이 꼴이... 지금 내 모습이 정상으로 보여? 당신이 제정신이야? 승훈이가 친구들하고 있는데 아는 체라 하지 말지. 친구들이 놀려줘서 학교 가기 싫대. 엄마가 돼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여보, 제발 우리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자. 승훈이 생각도 좀 해야지. 그제서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기더군요. 여보, 나 무서워. 거기 가서 약 먹으면 사람이 바보가 된대. 막 헛것도 보이고 그런데.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가족만 생각해. 알겠지? 사춘기인 아들 키우랴, 아내 병원비까지 대랴,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오로지 우리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입원 치료를 마치고 난 후 정확히 1년. 1년 동안은 저희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서 스스로 모든 술병을 내다버렸고 약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먹더군요. 그러나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죠. 퇴원 1년 기념으로 딱 맥주 한 잔만 허락해달라기에 저녁을 먹으며 맥주 한 잔을 시켜준 게 화근이었던지 제가 잠든 새벽에 집을 빠져나가 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게 해코지를 하다 붙들려 팥줄소에서 뻗어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의 고생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은이가 또다시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워 아내를 처가로 보냈어요. 이대로 가다간 수은이가 정말 엇나갈 것만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간 처가에선 사람 몰골도 아닌 정도의 아내가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다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 딸이 저 지경이 된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론 도저히 무리야.
그래도 집에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있는 게 우리랑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왜 이제 왔어요,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승훈이랑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 거의 뼈만 남았을 정도로 야위어진 몸과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불쌍한 사람. 그래도 자기 자식 못 보는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지요. 다시 집에 돌아온 아내는 하루에 소주 한 병만이라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점점 줄여보겠다며 아들 앞에서는 술 마시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요. 저도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옆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질 않았고 아들과 상의 끝에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날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서럽게 우는 아내를 보며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지만 그나마 효과를 보았던 건 입원 치료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내가 병원에 간 지 1년쯤 되어 어느덧 20살이 된 아들 녀석과 소주 한잔을 하려고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자, 한잔 해라. 너도 이제 어른인데 아버지 술 한 잔은 받아야지. 아빠, 딱 한 잔만 받을게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시는 술입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내를 입원시킨 후 저도 밤마다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딱 한 잔씩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녀석이 제게 말을 건네더군요. 아빠, 저 곧 군대 가요. 빨리 다녀오려고요. 저 군대 다녀오면 엄마도 괜찮아지시겠죠? 하며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는 게 버거워 크는 내내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준 아들인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시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 한 잔 생각이 간절했지만 담배 한 모금으로 참아보려 했지요. 저도 이제 남은 인생에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1년여가 지나 아들 녀석이 상병휴가를 나올 무렵 아내의 상태가 매우 좋아져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모처럼 온 식구가 모여 아내를 마중하러 나갔지요. 가끔 면회를 가긴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었기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를 마주하는데 예전의 흐리멍덩한 눈빛과는 달리 또렷하다 못해 차갑기까지 한 눈빛에 조금 납설기까지 하더군요. 장모님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와 아들 녀석은 뒤돌아서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얼굴 좋아 보이네.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고생했죠. 혼자서. 우리 아들은 벌써 상병이야? 엄마가 군대 갈 때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멋지네, 우리 아들. 시간이 지나서인지 치료가 효과를 본 덕인지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회복된 아내를 보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몇 년 만인지 모를 가족 식사를 하며 물컵으로라도 건배를 하자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우리 집에는 건배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또 병원 보내려 하나 봐. 하면서 웃더라고요. 굳어있던 아들의 얼굴이 그제서야 환하게 풀리더니 눈물을 쏟아내는데 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려나 보다 생각했지요. 아들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저도 한창 골프장 일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가면 깔끔해진 집안에 아내가 소박한 밥상을 차려두고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만에 찾아온 행복인지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예전의 모습처럼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술병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아, 이젠 정말 끝이구나.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에서 나온 아내는 생각보다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게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이혼해. 당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농담하는 거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말 다 필요 없으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 이혼이며 위자료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갑자기 바닥에 있던 술병을 탁자에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병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튀어 아내의 손과 얼굴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났고, 아내는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아내를 치료해 주려 손을 뻗는 저를 강하게 밀쳐내곤 방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여보, 나와봐. 당신 다쳤잖아. 빨리 치료해야지. 너 나 때렸지? 두고 봐. 나 이제 더는 맞고 못 살아. 무슨 소리야? 때리다니. 당신 대체 왜 이래?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아내가 걱정이 되어 약을 문 앞에 놓아두고 깨진 병을 치우고 있는데 경찰이 왔더군요. 그제서야 나온 아내는 저를 빨리 잡아가라고 소리를 쳤고, 저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 누구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집에서 경찰서로 들어간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몇 차례 있었기에 경찰분들은 저를 영락없는 가정폭력범으로 대했고, 아내는 저를 고소했더군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인지 그동안 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들도 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아내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도 아무도 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섭다며 여성보호센터로 가버렸고, 저는 한동안 유치장 신세를 진 끝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아내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처가 사람들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군대에 있었고 또 충격을 받을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직장에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연한 가정폭력 현행범이었으니까요. 처벌을 받던 벌금을 받던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혼을 해달라면 해줄 테니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찾아가면 그 또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자기를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만들었고 정상적 상태가 아닌 자신을 학대하고 방임했다는 이유로요.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 강제적인 정신병원 입원 등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더라고요. 아들 녀석엔 전화를 했던가 봅니다. 내 아빠가 자기를 때려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하겠다 했다네요. 아들도 기가 차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질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지만 아내가 그간의 병원 진료 기록과 경찰에 신고한 내역들을 보더니 제가 유리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위자료 주고 이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게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든 다 해줄 테니 이유라도 알자고요. 장모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겨우 받아선 김서방, 이제 그 못된 것 잊고 잘 사시게. 내가 면목이 없네. 하시곤 더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휴가를 나와 제 엄마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엔 다른 남자와 함께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아내에게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남자가 생긴 게 맞다면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답게 살라고 응원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한 행동에 서운함이 커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전 우리 가족을 위해 뼈가 녹도록 가슴이 미어지도록 노력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도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지만 담배 한 모금으로 타는 속을 달래봅니다.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